네, 오늘은 한 명이라도 특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안 보이는 적 에너지 도둑을 잡아라. 오늘은 특별히 제미나이와 함께 합니다. 제미나이는 저는 자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토니 그 아이언맨 그죠? 아이언맨의 AI가 자비스였죠. 자비스 수준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현대인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5대 도둑, 연구 근거를 포함한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어요. 1번, 뭘까요? 디지털 피로와 도파민 루프. 무슨 얘기냐면, 2005년도에 발표된 연구인데,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도둑은 스마트폰과 끊임없는 알람. 그러니까 디지털 자극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디지털 피로가 왜 옵니까? 디지털 자극을 통해서 오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글로리아 마크라는 교수님은 2005년도 꽤 좀 전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는데 업무 중에 방해를 받은 후에 다시 원래대로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 15초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스마트폰을 잠깐 보거나 잠깐 뭐 알람을 확인하거나 잠깐 뭘 했는데 거기에 주의를 잠깐 뒀는데 에이 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어 나는. 이게 과신이라는 거죠. 과신. 그게 습관화되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멀티태스킹을 막 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23분 15초니까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 상태로 갔다가 자꾸 전환시키면 뇌는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치명적인 이유.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나 당이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멀티태스킹에 중독되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런 거.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쇼폼 콘테스트는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해서 도파민 루프에 빠뜨리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쉬운 쾌락에 중독되는 거예요. 적은 노력을 통해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찾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인지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뇌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될 때에만 뇌가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근거는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줬네요. 전두엽 과부하. 저희 배웠죠? 전두엽 과부하. 이게 만성피로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은 몰라요.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암도 그렇잖아요. 암도 우리가 암세포가 바로 몸에서 너 암이다라고 자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바로 뭐 그냥 뭐 아이언맨처럼 몸 스캔해봐. 쫙 돼가지고 바로 MRI 찍을 필요 없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뇌랑 내 이거 온몸 정상 수치 한번 다 스캔해봐. 정상입니다, 주인님. 막 그러니까 그럼 뭐가 문제야? 아 불안 증상이 있네요. 이렇게 딱 진단해 주더라고요. 자비스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정 피로가 있습니다. 이건 좀 비교적 더 최근 결과죠. 근데 우리가 결정할 게 많으면 피로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아주 미묘한 모든 선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이마스터는 2011년에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의지력과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된다. 그러니까 왜 결정 장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결정 장애는 무엇을 도출했냐면 에너지 고갈. 그러니까 그분은 에너지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저는 멘토님 저는 선택을 잘 못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헷갈려. 이게 뭐가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것은 에너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할 게 너무나 미세적으로 많아.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사소한 결정. 그죠? 점심 메뉴, 이메일 답장.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탈탈탈탈 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 없는 게 왜냐면 자꾸 뭔가 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기 싫은 무언가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게 뭐다? 결정 피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뭐 오후가 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고요. 전문가 근거는 뭐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스티브 잡스가 같은 옷만 입었던 이유. 왜냐면 선택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미세 선택을 다 줄여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좀 최근 연구죠.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미세 스트레스. 세 번째 적, 미세 스트레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지목한 개념으로서 2023년도에 롭 크로스 교수가 발표했어요. 이제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아주 작은 스트레스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각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뭐 동료의 짧은 한 단어라든지, 뭐 가족 간의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든지, 뭐 마감 기한의 압박이라든지, 약간의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그, 그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타격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 그래서 큰 스트레스는 우리가 인지하고 대응을 하죠. 근데 이것도 안 할 경우가 많죠. 미세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 우리 몸은 이를 위협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이것을 위협으로 간주해버리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뭐가 된다? 만성 염증과 에너지 고갈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만약에 몸에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뇌가 몸이 아프다라는 신호를 보낸답니다. 아프지 않는데. 그러니까 위기 모드로 바꾸는 거죠, 몸 상태를. 그러니까 막 피곤해져요. 이거는 몸에 염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전문가 근거입니다. 로브 크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성과자일수록 이러한 미세 스트레스 노출 확률이 높으며 이것이 번아웃의 핵심의 원인이 된다. 그죠? 어떤 결과를 자꾸 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신체 비활동성과 앉아있는 습관이 에너지 도둑이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에너지를 뺏는 도둑이 된다. 이게 오늘 정말 특강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우리 배웠죠? 특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를 만들고 확장시키는 그 세포의 기능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어떤 치명적인 이유가 있냐?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몸이 휴먼 모드로 들어간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겨울잠 자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로 말하자면. 자꾸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뭔가 마음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에너지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계속 안 하시면 뇌가 휴먼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게 결국 운동도 적고 독서도 적고 뇌도 잘 안 쓰고 말도 잘 안 하고 사회 활동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알츠하이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곤해서 운동을 못 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인간관계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왜?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해. 근데 요거를 한번 깨고 운동을 싹 해버려 보세요. 조깅을 간단한 거라도. 그리고 나서 몸 상태를 보는 거죠. 전문가 근거입니다. 2008년도 조지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을 주 3회 시행한 그룹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피로감이 65%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그러니까 뇌는 착, 착시 현상을 넘어 착뇌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뇌를 믿어서는 안 된다.
뇌는 반복적인 어떤 그 데이터만 우리가 믿어줄 수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우리가 어떤 급생각, 갑자기 뭔가 몰려오는 충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신이네요.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 가득한 식당은 현대인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앗아간다. 2022년 생화학자 제시 인차우스페, 어렵네요. 제시 인차우스페가 정립한 이론에 따르면 당분을 섭취하면,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으면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솟는 것 같지만 곧바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이게 당을 낮추는 기능이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슈거 크래쉬라고 불리는 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자꾸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졸음을 유발하고 단 것을 다시 찾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심 먹었는데 최근에 점심 먹었는데 막 졸음이 몰려오고 단 거가 막 먹고 단 거 먹고 싶고 막 이러시면 요거 조금 요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급격한 기복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감정도 기복이 뒤따라오고요. 기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시 인처스팬은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며 이것이 현대인의 만성적 무기력증과 집중력 저하의 핵심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께서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도둑을 못 잡으셨습니까? 디지털 피로, 도파민 루프, 이건 이제 근시안적 도파민 루프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정 피로,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미리 결정해 놓지 않았다면 또 피로가 몰려올 수 있죠. 미세 스트레스,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죠? 신체 비활동성, 이런 거. 혈당 롤러코스터. 이 다섯 가지 여러분께서 한번 이 중에 어떤 게 나에게 해당될까 보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는 적 에너지 도둑을 우리가 함께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도둑을 잡으셔서 조금 더 에너지를 아낄 수만 있다면. 아, 오늘 참 이게 역사적이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뿌듯했던 게 이거 한번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현관문에 최신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깔깔이로 되어 있는 현관문 그 우풍 차단 그걸 사가지고 오늘 부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우풍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석으로 중앙이 열려 있어 자석으로 이렇게 탁 하고 탁 자동으로 닫혀요. 와, 근데 진짜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딱 그거랑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추운 겨울인데 대문을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대문 닫고 거기에 차가운 거 안을 뽁뽁이 붙이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뭐 비닐 붙이고 전에 있던 집은 정말 추워가지고 제가 다이소에서 외풍 비닐 차단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그냥 붙여버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도 에너지도 그럴 수 있다. 아무리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건강 잘 챙기고 아무리 잠도 잘 자고 그런데 에너지 도둑이 있어서 그 내가 충전했던 에너지 다 뺏기고 계속 절망감이 오지만 솔직해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체력이 부족한가 봐.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가 봐. 이런 것을 탓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불러도 맞아요. 딱 맞아요. 그죠? 에너지 도둑이 잘못된 습관이잖아요. 잘못된 습관이 에너지 도둑이었어요. 그걸 잡아서 이번에 1조 프로젝트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1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보자. 음, 그럼 이제 연말이 와도 일이 많이 몰려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전보다는 행복 지수가
더 높겠죠, 당연히. 이런 걸 좀 노리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어야만 또 우리가 자기 개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만 또 우리가 남을 또 도와줄 수 있고요. 나도 도와주고, 남도 도와주고. 자, 길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제 강의 특징은 저 멘토님은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하길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길게 할 수 있는 걸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따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